2.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로 에슐론 폼과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로 에슐론 폼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제로 로우가 존재한다면 가장 아래에 있어야 하고요. 두 가지네요. 그리고 만약에 각 엔트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0이 아닌 원소가 나오는 이런 거를 리딩 엔트리라고 부릅니다. 각 열에 대해서 리딩 엔트리가 각각 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2, 3, 1, 2 이렇게 돼 있고 0, 1, 2, 1, 0, 0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열에서는 역의 첫 번째로 0이 아닌 숫자고 이 열에서는 역의 첫 번째로 0이 아닌 숫자니까 얘랑 얘가 리딩 엔트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리딩 엔트리에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리딩 엔트리의 아래쪽 부분을 보는 거예요. 만약 아래쪽 부분에 0이 아닌 숫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로우 에슐론 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리딩 엔트리 아래로 전부 다 0이 찍혀 있으니까 로우 에슐론 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1이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리딩 엔트리 아래로 1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리듀스드 로우 에슐론 폼 같은 경우에는 리딩 엔트리 위쪽으로도 0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리딩 엔트리 위쪽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있으니까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리딩 엔트리를 각 로에서 찾고 그 리딩 엔트리 위아래로 0이 아닌 숫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9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9번은 001, 011, 11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 연습 삼아 첫째 줄의 리딩 엔트리는 요거, 둘째 줄의 리딩 엔트리는 요거, 셋째 줄의 리딩 엔트리는 요거인데 리딩 엔트리 아래로 숫자가 0이 아닌 녀석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셔서 아시겠지만 리딩 엔트리로 만들려면 리딩 엔트리가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게 로 에슐론 폼과 가장 적절한 로 에슐론 폼의 가장 적절한 형태라는 걸 감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다가 R3와 R1의 순서를 바꾸는 오퍼레이션을 취해주려고 합니다. 111 그러면 011 00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확인해보면 리딩 엔트리 아래로 다 0이고 리딩 엔트리 아래로 다 0이고 리딩 엔트리가 맨 밑이니까 지금 이거는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까지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의 답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몇 스텝 더 밟아야 돼요. 여거랑 여거를 삭제해주는 게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줄에 대해서 여 부분을 없애고 싶으니까 여 녀석을 활용하고 여 부분과 여 부분을 없앨 땐 여 녀석을 활용한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없애기 위해서 R1-R2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11과 001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2를 빼면 되니까 100이 됩니다. 이제 우린 얘를 없애야 되니까 R2에서 R3를 빼는 거죠. 그러면 100, 001은 그대로 가고 011에서 001을 빼면서 010이 됩니다. 그러면 리딩 엔트리에 대해서 00, 00, 00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B가 되겠네요. 보니까 12번 문제도 완전히 똑같은 결의 문제인 것 같으니 12번까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에 있는 행렬을 일단 먼저 써주고 별로 어려운 문제 같진 않으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없애주면 해결되니까 R2에서 3분의 2 R1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쁘지 않은 경우에는 2분의 3이네요. 죄송합니다. 2분의 3배를 해서 빼야 2분의 3배를 해서 빼야 저게 없어지겠죠? 2분의 3 R1 이거를 2분의 3배 한 거를 위에다가 조그맣게 적어주면 계산하기 편하겠죠. 얘는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이제 2분의 3배를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9가 되네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이 줄에서 빼주면 0, 7, 9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다시 리딩 엔트리 아래로 0이고 리딩 엔트리 아래로 숫자가 없으니 이 녀석은 로 에슐론 폼까지는 된 겁니다. A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로 에슐론 폼 위로 이게 있으니까 아직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까지는 도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R1에서
이번에는 7분의 4 R2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분의 4배를 한 게 얼마인지를 옆에다 조그맣게 적어보면 얘가 이렇게 되고 7분의 4배니까 7분의 36 이게 마이너스 7분의 12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그럼 0, 7, 9, 3,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2, 0이 되고 여기부터 이제 계산이 좀 힘드네요. 계산해 보자면 마이너스 7분의 14니까 36에서 14를 빼면은 22 7분의 22 그리고 7분의 42에서 32 12를 빼니까 30이죠. 7분의 30 이러면 이제 리딩 엔트리 0, 0이니까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B번까지 풀면서 2.2.12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네, 방금 풀이에서 살짝 오류가 있어서 정정으로 추가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의 정의에서 제가 깜빡하고 리딩 엔트리가 꼭 1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빼먹었더라고요. 아까 위에서 계산했을 때는 결과가 111로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 밑에 거는 결과를 좀 정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딩 엔트리가 1이 아닌 상태니까 1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려면 첫째 줄에는 2분의 1배를 하면 될 것 같고 둘째 줄에는 7분의 1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1, 0, 7분의 11, 7분의 30, 15 7분의 15 그리고 밑에 줄은 0, 7, 7분의 9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하면 이 리딩 엔트리가 1이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하면서 이제 이게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2.2.15번과 2.2.16번을 또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해석이 제일 중요하겠죠. 리버스 그러니까 뒤집어라 라는 거예요. 리버스 더 나중에 레이저로 하고 싶은데 됐대요. Reverse the elementary row operation using example 2.9 to show that we can convert 요 녀석이라는데 example 2.9가 뭘까? 잠시 example 2.9를 한번 같이 보고 올까요? 어딨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꾸로 해서 이 과정을 거꾸로 해서 된다라는 걸 보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페이지가 2개라서 2번 캡처 떠야 되는 매우 번거로움이 있네요. 이 과정을 거꾸로 해서 이제 다시 이걸로 만들 수 있음을 보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거를 붙여놓고 어라? 이거 맞나? 이것만 의미가 있군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이거랑 이제 이쪽에 있는 요 친구랑 이쪽에 있는 요 친구랑 똑같죠. 그리고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타고 가서 이걸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R4에서 29R3를 빼가지고 넘어왔잖아요. 그럼 반대로 거꾸로 타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R4에다가 R3의 29배를 더해주면은 아마 원상복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열로 내려올 때 8분의 1 R3를 했으니까 다시 거꾸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R3를 8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R4에서 3R2를 3배 해서 뺐으니까 이번엔 거꾸로 R4에서 R2를 3배 해서 빼면 되겠죠. R2랑 R3랑 자리를 바꿨으니까 R2랑 R3의 자리를 다시 바꿔주면 원래 걸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래 거라는 건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땐 여 3개의 과정을 또 다시 복구해주면 될 겁니다. ER1, R3 플러스 ER1, R4 마이너스 R1 이렇게 해주면 복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행렬 쓰고 요거 하고 이 행렬 쓰고 이거 하고 이 행렬 쓰고 이거를 쭉 적어주면은 아마 이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5번에 답이 될 수 있겠죠. 16번은 이걸 일반화하라는 겁니다. What is the elementary row operation that undoes each of the three elementary row operation? 이것들을 거꾸로 다시 undo라는 건 이제 했던 거를 다시 되돌리는 거죠.
내가 만약 어떤 행렬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했어. 그래서 A였던 게 A'으로 바뀌었으면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야 다시 A'이 A로 돌아올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죠. 이제 시험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에 대한 초석이다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RI랑 RJ의 자리를 바꾸는 행위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자리를 다시 그대로 바꿔주면 원래 걸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한 이후에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럼 당연히 그대로 다시 자리를 바꿔주면 될 거고요. 만약 내가 어떤 줄을 K배 했으면 그 줄을 다시 K분의 1배 하는 걸로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줄을 다른 줄에 K배를 해서 더한 거면 그 줄에서 다시 다른 줄에 K배를 빼주면 복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2.2.16번까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2.2.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종종 일으키는 실수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하는 실수를 범하는데요. 그것은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이 아니랍니다. 왜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같은 결과를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네요. 일단 이게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이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위에 16번 문제에서 봤던 이 세 개의 형태 중 하나만 우린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으로 쳐요. 물론 이 행위를 해도 로우 이퀴벌런트가 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널스페이스 해집합을 갖는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형태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두 개의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R1을 2배 해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라는 걸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3, 1, 2, 4인데 이게 지금 0, 10이 됐죠. 0, 10이 됐죠. 지금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지금 일단 이 친구를 3배 해요. 그러면 6, 12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2배 한 걸 뺀 거예요. 그러면 0, 10이 되니까 제대로 된 거겠죠. 방금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엘리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두 개의 과정을, 그러니까 K배 하는 과정과 그 K배 한 거를 뺀 과정을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한꺼번에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R2를 3배를 해준 다음 그러면은 이렇게 6, 12가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R2에서 R1을 2배 해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 R1은 그대로 가고 R2를 2배 했으니까 6, 2가 돼서 빠지면서 0, 10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 스튜던트가 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하면 2.2.21번 문제가 해결됩니다. 2.2.2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the possible reduced row echelon forms of 3곱하기3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가 가질 수 있는 reduced row echelon 폼은 어떤 종류가 있겠냐? 라는 질문이네요. 그럼 같이 해결해 봅시다. 일단 reduced row echelon 폼은 이제 리딩 엔트리는 다 1이고 리딩 엔트리 위아래로는 다 0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딩 엔트리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리듀스드 로우 에슐론 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리딩 엔트리가 총 몇 개냐라는 거를 주목을 해야겠죠. 당연히 리딩 엔트리가 다 리딩 엔트리인 경우, 2개만 리딩 엔트리인 경우, 1개만 리딩 엔트리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칸이 다 리딩 엔트리가 채워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로 로우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케이스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리딩 엔트리가 이렇게 3개여야 되고 111이어야 되고 그 위아래로 다 0이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리딩 엔트리가 2개만 있는 케이스들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째 줄이 리딩 엔트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딩 엔트리를 갖는 컬럼이 이거랑 이거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랑 이거인 경우, 세 번째로 이거랑 이거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 세 가지를 일단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리딩 엔트리가 여기랑 여기인 경우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는 리딩 엔트리 위아래로는 다 0을 채워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다가 0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리딩 엔트리가 없는 줄에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면 그게 리딩 엔트리가 될 테니까 당연히 여기도 0이어야겠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제로 로우, 그러니까 리딩 엔트리를 갖지 않는 로우가 맨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규칙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형태에서 더 변화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숫자가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네모라고 적어두겠습니다. 네모 자리에는 아무 숫자나 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네모라고 적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얘가 리딩 엔트리니까 여기에 무조건 0이어야 되고, 이 친구가 리딩 엔트리이기 위해 여기에 무조건 0이 들어가야 되고, 이 친구가 리딩 엔트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가능한 경우는 이거 하나겠네요. 이 친구가 리딩 엔트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0, 이 친구 리딩 엔트리 여기가 0, 이 친구가 리딩 엔트리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0, 이 자리에는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한 케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리딩 엔트리가 한 개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딩 엔트리가 첫 번째 줄이 리딩 엔트리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리딩 엔트리인 경우, 세 번째가 리딩 엔트리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개의 로에는 리딩 엔트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로 로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리딩 엔트리 앞으로는 다 0이어야 되니까 0으로 채워두고, 나머지 빈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겠습니다. 근데 네모로 하니까 0이랑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별 표기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총 7가지가 있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리딩 엔트리가 한 개도 없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겠죠. 리딩 엔트리가 한 개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리딩 엔트리 개수가 3개, 2개, 1개, 0개 해서 총 이렇게 8가지 경우가 나온다 라고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2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매우 귀찮기 때문에 답지를 참고해서, 풀이 과정을 참고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야겠죠. 1, 2, 마이너스 3, 9, 1, 2, 마이너스 3, 9, 2, 마이너스 1, 1, 0, 2,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든 거고요.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까지 가도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혹은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둘 중 하나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로 에슐론 폼까지만 만들고 거기에서 작업하는 거.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은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까지 만들고 작업하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이 둘이 다른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와중에 솔루션에 살짝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가 1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풀이 과정에서는 로 에슐론 폼까지 만든,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까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쓱 보면 여기까지 하면 로 에슐론 폼입니다. 그러니까 로 에슐론 폼까지만 하면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 에슐론 폼까지 완성이 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까지 만든 경우의 장점은 백 서브스티튜션을 하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산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가우스 조던이라고 했는데 로 에슐론 폼까지만 하고 풀이를 끝내버리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해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로 해를 구하는 과정 너무 간단하니까요. 여기를 x, 여기를 x1, 여기를 x2, x3라고 잡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xyz 이렇게 돼 있어서 xyz로 잡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서부터 거꾸로 타고 가면 됩니다. x3는 5분의 2 x3가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1입니다. x2는 1 빼기, 그러니까 x,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에다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x2 마이너스 5분의 7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7이 5분의 18이네요. 그러면 5분의 25니까 x2는 5네요. x1은 이제 x1 마이너스 플러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 9 이렇게 계산되니까 x1은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답을 작성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25번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termine by inspection. inspection이라는 건 추리예요. 말인즉슨 without performing any calculation. 계산 없이 한번 그냥 통밥으로 이 시스템이 유니크 솔루션을 가질지, 인피니티리 매니 솔루션을 가질지, 혹은 솔루션이 없을지를 한번 혼자 통밥 잡아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떠들어봐라 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같은 경우는 매우 형태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변수가 총 4개죠. 변수가 4개니까 이제 이 녀석이 유니크 솔루션을 가지려면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식이 4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식이 3개밖에 없죠. 이러면 랭크가 이제 랭크란 표현을 씁시다. 이 녀석의 랭크는 3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랭크는 리딩 엔트리의 개수인데 이 로그의 개수가 3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인피니틀리 매니 솔루션을 가지겠구나, 이런 인스펙션이 가능할 겁니다. 방금 말한 거를 줄글로 이쁘게 쓰면 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자, 2.2.4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친절하고 천천히 풀어주고 있으니까, 친절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천천히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K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녀석이 솔루션을 갖는지,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지, 인피니틀리 메니 솔루션을 갖는지 그 K값을 판별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행렬이 있는 거고요. 이런 녀석인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일단 풀기 위해선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고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해서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계산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계산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는 절대로 유니크 솔루션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크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는 랭크와 변수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로 유니크 솔루션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루션이 없거나 있거나의 경우는 어떻게 갈리냐면 이제 여기 제로 로우 있죠. 이 제로 로우에서 요 녀석의 값이 0이면 이 행이 그냥 없는 셈 쳐지면서 이제 Z 값이 프리베어리어블이 되고 X랑 Y 값이 이제 리딩 엔트리가 되면서 Z 값에 따라서 이제 인피니틀리 매니 솔루션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친구가 0이 아니라면 이제 0X 더하기 0Y 더하기 0Z가 0이 아닌 값을 가질 수 있는 XYZ 순서상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 솔루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이 2차 방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K가 가능한 값이 2랑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K가 2거나 마이너스 1이면 이 맨 밑에 줄이 0이 되면서 인피니틀리 매니 솔루션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K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맨 밑에 줄이 제로 로우가 아니게 되면서 노 솔루션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바라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세 개의 평면인데 이제 common line non intersection, 뭐 no common point of intersection, 뭐 three planes exactly two above each are parallel,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 평면 세 개를 읊어봐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 무슨 의도로 만들어진 문제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수가 3개인 1차식, 뭐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는 D라는 꼴의 이 1차식 하나하나가 평면을 의미하는 거고, 이 평면의 교선이 곧 우리가 찾고 있는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걸 한번 기하적으로 생각해 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싱글 포인트에서 인터섹트 하는 요거는 이제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 1차 방정식 개를 하나 제시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패러렐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세 개가 동시에 만나는 부분은 없으니까 이제 인피니틀리 노 솔루션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다 만난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도 노 솔루션 얘기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인피니틀리 매니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피니틀리 매니 솔루션도 상황 나름이라서 조금 결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뭐 사실 제일 간단한 거를 떠올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Y 평면을 하나, 잠시만요, YZ 평면을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저 같으면 일단 XY 평면 하나 가져와요. 그리고 YZ 평면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은 Y축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Y축에,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한다면 이제 XY 평면 요거랑 YZ니까 이제 요거죠. 그럼 이제 Y축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요렇게 지나는, 이제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런 느낌의 직선을 하나 요런 느낌의 평면을 하나 가져오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거랑 같은 모양으로 만날 것 같아요. 그럼 XY 평면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Z는 0이라는 평면이고요. YZ 평면은 뭐냐 하면 이제 X는 0이라는 평면이고요.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점은 X랑 Z가 둘 다 0인 점에서 만나니까 X랑 Z랑 같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이
요거거든요. x랑 y가 아니고 이게 x고 z니까 x는 z다 이렇게 평면 잡아버리면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로 만나는 직선이 평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1단원 문제에 더 느낌이 가깝긴 하네요. 보면 자 B번은 이제 B번은 이거는 사실 매우 쉽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그림에서 한 명을 밑으로 그냥 쭉 잡아 당겨버리면 해결이 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Z는 0 그리고 X는 0. 아이 진짜 X는 왜 이래? X는 0 그리고 X는 Z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착착착 만나던 평면이 살짝 엇나가면서 지금 이 B번이랑 같은 모양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C번 이거는 이제 평행한데 안 만나는 직선 하나랑 그냥 아무 직선이나 하나랑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Z는 0. 지금 굉장히 무식하게 하고 있어요. Z는 0. 아이 이게 태블릿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점점 수명이 다해가고 있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Z는 1. 그리고 X는 Y. 이제 X는 Y보다는 잠깐만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냥 합시다. X는 0, Y는 1, Z는 0, Z는 잠시만요. Z는 0, Z는 1 그리고 X랑 Y랑 같다. 뭐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네요.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만 저러면은 근데 에지간하면 Z가 X랑 Y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와중에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뚫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뚫으면 되니까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이걸로 갑시다. 이게 좀 더 깔끔하네요. 이걸로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싱글 포인트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냥 뭐 쉬운 거 있죠. X는 0, Y는 0, Z는 0 이렇게 세 개 잡아버립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4개 케이스에 대한 평면을 다 제시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게 권장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문제니까 풀어봤어요. 2.2점 4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4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런 방향 벡터와 지나는 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만나냐 안 만나냐라는 거죠. 일단 쓰고 시작해볼까요? x는 p 3, 1, 0 더하기 s 어딨어? s는 죄송해요. s는 방향 그 매개 변수구나. 1, 0, 1 그리고 y가 x라고 그냥 그대로 쓰네. x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t 2, 3, 1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두 녀석이 만난다는 건 지금 이 x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요거다라는 요런 형태의 식을 푸는 형태로 문제가 바뀌고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S101 그리고 마이너스 T 231은 그럼 얘를 열로 넘겨요. 그러면 마이너스 4, 0,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S-2T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T가 0 그리고 S 더하기 T, S-T가 1 지금 요런 형태가 이제 요런 와중에 이거 잘못 썼다. 마이너스 1이니까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풀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뭐 굳이 그 가우시안 그거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바로 보이죠. 이 t가 0이고요. 그럼 s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대입하면 s가 마이너스 4죠. 솔루션이 없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이 친구는 그러면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둘이가 인터섹트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솔루션을 s와 t 솔루션 순서상을 찾았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지나는 한 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5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똑같은데 이제 지마드 5 위에서 해라 라는 게 차이죠. 지마드 5는 이제 5로 나눈 나머지 1을 적어주는 거예요. 4 더하기 3이면 7인데 7에 5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4 더하기 3은 2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데 연산할 때 신경만 좀 써주면 된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알던 엘리멘터리로 오퍼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바로 보이는 게 3을 2배 하면 6이죠. 6을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여거를 2줄을 2배 하면 여기를 1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줄을 2배를 할게요. 그러면 2를 곱하면 6이니까 1, 4니까 그냥 4, 2니까 그냥 2, 1, 4,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R2에서 R1을 빼요. 그러면 R2에서 R1을 빼요. 근데 뺄 때 이게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1은 4예요. 5를 더하면 똑같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을 뺀다라고 쓰는 것보단 4를 더한다라고 쓰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지마드 5라는 집합에는 0, 1, 2, 3, 4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R1이라고 쓰면은 딴지걸 여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들어가면 뭐 마이너스 R1이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왜 에지가 나면은 지마드 N에서는 N보다 큰 0과 N-1 사이의 숫자 말고는 안 쓰는 걸 추천해요. 아무튼 그래서 얘를 4배를 해서 더한다는 건 사실 그냥 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쓰기만 이렇게 쓰고 계산은 그냥 빼면 돼요. 그러면 1, 4에서 1에서 2를 뺐죠?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4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4, 1, 4를 뺐으니까 0이 되겠지 멍청아. 0, 0 하고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맨 밑에 줄이 이제 누가 봐도 노 솔루션인 상황이 됐죠. 노 솔루션인 상황 이거는 뭐 당연히 똑같아요. 0이고 0이 아니고 이거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노 솔루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요. 자, 2.2.5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제 기준에선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험 이 2.2 단원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롤널리라는 거는 이제 다른 정리 말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제 랭크 티오렘가 뭐냐 하면 이제 랭크랑 널리티랑 더한 게 이제 전체 사이즈다. 지금 n by n 행렬이니까 잠시만요. n by n 행렬이니까 n이다 라는 얘기로 쓰면 되겠죠. 자, 왼쪽 걸 읽어볼게요. a가 n by n 행렬이래. 지마드 p 위에서 정의된 n by n 행렬이래. Any consistent system of linear equations with coefficient matrix A.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친구의 랭크에 대해서 이 녀석을 이제 코이피션트 개수 행렬로 가지는 컨시스턴트한 시스템, 그러니까 해가 있는, 그러니까 노 솔루션은 고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노 솔루션이 아닌 시스템은 무조건 해의 개수가 이만큼이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봐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뭐 말은 되게 어려운데 봐봐요. n 빼기 랭크 a가 뭐예요? 널리티 a잖아요. 그죠? 널리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솔루션 해집합을 어떤 형태로 관찰했냐면 모시기 더하기 s 머시기 더하기 t 머시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 변수 이렇게 붙여가면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이고 이제 매개 변수 개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프리베어리어블의 개수고 프리베어리어블의 개수는 곧 이 매개 변수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이 매개 변수들이 이제 st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매개 변수 이제 한 개당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매개 변수 한 개당 이제 여기 값은 고정이고 이 매개 변수 한 개당 몇 개의 서로 다른 솔루션을 뱉어낼 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가 고정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고정이고 얘가 고정이요. 그럼 그냥 s랑 t 값 달라질 때마다 이게 다른 값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s랑 t는 서로 독립적인 매개 변수니까. 근데 s랑 t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 p개란 말이에요. 그죠? s도 0부터 n-1까지 p-1까지 p개의 숫자 중 하나를 가지게 됐고 t도 0과 p-1 사이의 값인 p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해집합이 만약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으면 해의 개수가 총 p의 제곱개가 된다는 거고 이 숫자는 곧 여기 매개 변수의 개수랑 똑같고 그것은 널리티랑 똑같고 그것은 n-랭크랑 똑같다 라고 말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솔루션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함께 해석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솔루션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어요. 자, 랭크 티오렘은 일단 지마드 P에서 여전히 잘 작동을 합니다. 뭐 Rn에서 잘 작동하듯이 지마드 P 위에서도 잘 작동을 합니다. 사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n 이것도 써줘야 돼요. 좀 약간의 오타예요. 아무튼 says that, 그러니까 A가 consistent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해가 존재하는 방정식의 행렬 표현이라고 했을 때 프리베어리블의 개수가 이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n이라는 건 베리어블의 개수이다. If the one free variable, 그러니까 만약 프리 베어리블이 한계라면 우리는 그 프리 베어리어블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를 0부터 p-1까지 조절함으로써 총 지마드 p에서 p개의 값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1-랭크 a가 1이기 때문이다. The system k, 만약 랭크가 이제 이 랭크 1-a 랭크 a가 1이 아니라 k인 경우에 각 프리베어리어블들은 모두 p개의 가능한 값들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 합치면 p의 k제곱개의 초이스들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초이스들은 전부 다 different, 다른 솔루션을 뱉어내기 때문에 so the total numbers of solution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왜 이 앞에 붙어있는 매개 변수가 달라지면 무조건 달라지냐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것으로 이제 2.2.59까지 해서 2.2 풀이가 마무리가 됐네요.